$20 할인된 $59에 구입을 했고, 안녕하세요, 아이랩의 CJ입니다. 주말 시간 잘 보내고 계시죠? 저는 뭐 이거저거 준비하느라고 정신없이 한 주를 보냈는데 여러분들도 편안하게 주말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스니커즈를 하나 가지고 왔고요. 너무도 흔한 뉴발란스예요. 뉴발란스 중에 237이라는 모델 라인을 가지고 왔는데, 237은 뭐 327하고 비슷한 느낌인 것 같으면서도 가격은 조금 낮은 가격대를 가지고 있는 모델이고, 요즘 모든 브랜드들이 출시하고 있는 신발들과 마찬가지로 70년대, 80년대 굉장히 심플한 쉐입을 가진 스니커즈이면서 가격대가 살짝 낮은 게 매력인 모델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는 얼마 전에 세 가지 컬러가 출시가 된 것 같고,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컬러는 우리나라에는 아직 출시가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저는 미국 공홈을 통해서 구입을 했는데, 미국 공홈에서 정가가 $79였고 저는 리워드 포인트를 이용을 해서 $20 할인한 $59에 구입을 했어요. $60라고 치면 7만원대 초반 정도 가격대니까 굉장히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배대지에서 한국까지 오는 비용이 있지만, 한 개가 아니라 몇 개를 같이 구입을 해서 지인들과 나눠 신는다면 배대지 비용 포함하더라도 7만원대에 구입을 했던 것 같고요. 디자인도 그렇고 가격도 그렇고 트렌드도 잘 맞는 신발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제가 디테일하게 한번 보여드려 볼 테니까 뉴발란스 327의 인기를 이어갈 만한 녀석인지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박스는 뭐 기존의 뉴발란스 모델들과 동일한 박스를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별다른 내용은 적혀 있지 않네요. 모델명은 WS237CB로 되어 있고요. 카테고리는 러닝으로 되어 있고, 사이즈는 US 11cm로는 280으로 구입을 했고요. 이 컬러 같은 경우는 우먼용으로 나온 녀석이기 때문에 제가 신는 사이즈에서 반업한 사이즈로 구입을 했는데, 사이즈감은 신발을 신어서 다시 디테일하게 말씀드릴게요. 속지는 굉장히 얇은 속지 위에 MB 로고하고 뉴발란스 레터링이 적혀있는 게 보이고요. 신발을 꺼내봤고요. 제가 선택한 컬러는 시설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베이지 컬러를 바탕으로 가지고 있고, 뉴발란스의 N 로고가 반짝이는 크롬 느낌의 색으로 들어가 있는 녀석인데, 쉐입도 그렇고 디자인도 굉장히 심플해서 뭐 오래 신더라도 질리지 않을 듯한 그런 디자인인 것 같고, 327도 그랬지만 미드솔이 신발보다 더 넓게 나와 있는 모습, 또 두께감도 상당히 가지고 있는 이런 느낌들이 신발을 신었을 때 안정적이면서도 괜찮은 쿠션감을 만들어 줄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이 녀석을 처음 봤을 때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은 어퍼와 미드솔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층이 져 있는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런 느낌 때문인지 미드솔이 더 넓어 보이고 길어 보이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기존의 327 모델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네, 이 녀석은 WS327KB라는 모델인데, 스웨이드 가죽하고 매끈한 표면을 가진 가죽이 혼합해서 사용된 모델이고, 어퍼가 전체적으로 가죽으로 되어 있길래 고급스러운 느낌이 괜찮아서 구입을 해본 녀석인데, 이 녀석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미드솔의 넓이, 이 넓이가 237 모델이 1cm 정도 더 두꺼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무래도 서 있을 때 안정감 부분에는 237 모델이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고, 미드솔의 높이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비슷한 높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미드솔의 느낌에 있어서는 두 모델 다 비슷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말씀드렸다시피 327 같은 경우는 아웃솔이 위로 올라오는 이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237은 이렇게 어퍼와 완전히 분리된 느낌,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신발 두 개를 나란히 놓고 봤을 때 327 모델이 아무래도 조금은 더 비싼 모델이기 때문에 어퍼의 디자인에 있어서 스웨이드가 사용된 면적이 조금 더 넓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디자인 이외에도 쉐입만 놓고 봤을 때 327 모델보다 조금은 더 넉넉한 발볼을 237 모델이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발볼이 조금 더 넓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발에 신었을 때 더 편한 느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이 모델도 뭐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나중에 다시 디테일하게 리뷰를 해볼게요. 지금 당장은 온라인으로 구매하기 힘들 정도로 거의 솔드아웃이 된 상태지만, 앞으로 뭐 굉장히 다양한 컬러들이 나올 것 같으니까 어떤 모델인지 알아두시는 것 정도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디테일한 디자인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네, 토박스 부분 먼저 한번 보시면은, 기본적인 어퍼의 소재는 메쉬 타입 직물로 되어 있어요. 구멍이 꽤 크게 뚫려 있기 때문에 바람을 불었을 때 통풍성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컬러는 옅은 베이지 컬러를 가지고 있는 걸로 보이네요. 토박스의 사이드월을 감싸고 있는 이 스웨이드 가죽도 상당히 두툼하게 들어가 있어서 오염이 되는 거야 뭐 어쩔 수 없겠지만, 내구성 부분에 있어서도 발가락 부분들을 잘 감싸주면서 잘 버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위쪽으로 올라오면 신발끈 주변부 가죽이 보이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약간 비대칭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비대칭이라는 디자인 요소를 여기저기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토박스 부분도 양쪽이 비대칭으로 되어 있고 여기도 비대칭이고,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뒤꿈치 부분에 쓰인 가죽도 비대칭으로 기울여져서 들어가 있는 느낌이 저는 뭐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고, 양쪽 신발을 모아놨을 때는 또 대칭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 취향에 따라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발끈은 옅은 베이지 컬러의 칼국수 끈을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네요. 혀 부분도 옅은 베이지 컬러의 폴리에스터 직물을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이렇게 신발끈 홀더가 하나 들어가 있는 게 보이네요. 혀의 끝부분을 보시면 하얀색 직물 위에 MB 로고가 검은색으로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 혀 부분의 충전재는 얇은 스펀지가 안에 들어가 있는데 만져봤을 때 상당히 얇은 느낌이에요. 5mm 정도 되는 두께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눌러봤을 때는 거의 뭐 두께감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얇은 스펀지가 들어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혀의 뒷부분에는 더 인텔리전트 초이스 237이라고 적혀 있는 게 보이네요.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우먼용이기 때문에 반업해서 280으로 구입을 했고, 저 아래쪽에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적혀 있네요. 신발의 바깥쪽을 보시면 뭐 굉장히 심플하죠. 메쉬 타입 직물 어퍼 위에 N 로고가 은색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크롬의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그래서 이 컬러에 조금 눈이 갔던 것 같아요. 저는 크롬을 좀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 N 로고의 단면을 보니까 인조 가죽인 것 같아요. 어퍼의 아래쪽은 스웨이드 가죽이 쭉 연결이 되어 있는 듯한 이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신발의 뒤쪽으로 넘어오면 힐컵 부분에는 역시 널찍한 스웨이드 가죽 한 장이 덮여 있는 게 보이고, 컵 부분을 눌러봤을 때는 안쪽에 보강제를 좀 넣어둔 것 같아요. 살짝 단단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네요. 발목 부분은 이렇게 매끈한 표면의 가죽을 한 장을 덧대놨는데, 뭐 토박스도 그렇고 신발끈 주변부도 그렇고 요 발목 부분도 비대칭으로 안쪽으로 기울어지는 이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뭐 전혀 이상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고 있고요. 대신 양쪽 신발을 이렇게 같이 봤을 때는 대칭의 느낌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리고 신발을 안쪽에서 봤을 때는 뭐 바깥쪽과 100% 동일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네요. 신발의 안쪽을 보시면은 역시나 메쉬 타입 직물로 발목 주변부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보이고, 굉장히 말랑말랑한 느낌의 축전재가 발목 주변부에 들어가 있어서 발목을 잡아주는 느낌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저 안쪽은 하얀색 직물로 마감이 되어 있는 게 보이고요. 인솔을 꺼내봤고요. 인솔은 뭐 굉장히 기본적인 디자인과 소재를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솔의 윗면은 하얀색 직물로 마감이 되어 있고 뉴발란스 MB237 레터링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네요. 바닥면은 파란색 스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반짝이가 섞여 있는 게 좀 특이한 것 같아요. 두께는 뭐 상당히 평범한 한 5mm 정도의 두께를 가지고 있는 미드솔이고요. 인솔이죠. 인솔, 미드솔이 아니라. 그리고 인솔을 제거한 신발의 바닥면은 하얀색 직물 소재를 이용해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미드솔 파트는 뭐 별다른 말씀을 드릴 필요 없을 정도로 굉장히 깔끔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고, 뭐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경계선도 없고 같은 소재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미드솔 부분을 눌러보면 그렇게 말랑말랑한 느낌은 아니지만 손으로 눌러봤을 때도 어느 정도 탄력이 느껴져서 쿠션의 느낌도 뭐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뒤꿈치 부분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퍼와 미드솔이 계단식으로 층이져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저는 이 느낌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층이져 있는 느낌도 요즘 트렌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뭐 몇 가지 모델에서 사용하고 있는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안쪽에도 뭐 동일하게 심플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아웃솔 파트는 굉장히 저렴해 보이는 검은색 공으로 심플한 패턴을 이용해서 구성을 해놨네요. 중간중간에 깨알같이 뉴발란스 로고가 음각으로 새겨져 있는 것도 보이고요. 네, 뉴발란스 237 모델의 디테일한 디자인을 보여드려 봤는데 전체적으로 굉장히 심플한 디자인을 가진 신발이라는 생각이 들고, 가격대도 살짝 낮은 가격대에 속해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기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클래식하면서 심플한 디자인을 가진 신발들이 한 번에 확 눈길을 끄는 그런 매력은 없다고 하더라도 오래 봐도 질리지 않는 그런 또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 녀석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다시 봐도 이 미드솔 파트의 디자인은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가장 뾰족한 그런 매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럼 지금부터 바로 실착을 해서 신발을 신었을 때는 어떤 느낌인지 전달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뉴발란스의 237 시설트라는
모델을 신고 있고요. 237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327과 비슷한 느낌이면서 10,000원 정도 저렴한 가격대를 가진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클래식한 디자인이어서 예전에 나왔던 모델인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전의 느낌을 살려서 새롭게 출시된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이즈감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저는 대부분의 신발을 275로 신고 지금 이 녀석은 여성용으로 나온 모델이기 때문에 반업을 해서 280을 신고 있어요. 대부분의 신발이 그렇지만 여성용으로 나온 신발들은 발볼이 조금 타이트하기 때문에 반업을 해서 신는 경우가 많은데 이 녀석 역시도 반업을 해서 신었더니 발볼이나 길이 부분에 있어서 전혀 부족함 없는 딱 적당한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네요. 제가 지금 느끼기로는 327 모델하고 사이즈감은 거의 비슷한 모델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327은 신어봤지만 237 모델은 아직 신어보지 않으셨다 하시는 분들은 327 모델하고 동일한 사이즈로 신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일체감 부분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지금까지 리뷰한 뉴발란스의 신발들 중에 일체감 부분에 있어서 실망스러웠던 모델은 거의 없었는데 이 녀석도 뭐 실망스럽다라고 말씀드릴 만한 느낌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발볼, 발등 어느 부분 뭐 하나 부족함 없이 전체적으로 발을 너무나 편안하게 잘 잡아주고 있고 혀 부분이 굉장히 얇아서 신발끈을 꽉 묶었을 때 조금 불편한 느낌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지만 막상 또 신어보니까 발등 부분도 상당히 편안하게 잘 잡아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걸을 때 뒤꿈치 부분에 힐슬립도 거의 느껴지지 않고 있어서 이 녀석의 카테고리가 러닝인 만큼 운동을 하실 때 신기에도 너무나 괜찮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고요. 미드솔 파트를 보시면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넓어지는 이런 쉐입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생겨서 그런지 서 있을 때 안정감도 상당히 좋게 느껴지고 있고요. 다음으로 쿠션의 느낌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뒤꿈치에 하중을 실어서 이렇게 눌러보면 100% 동일한 건 아니겠지만 327의 느낌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느낌이 느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랑말랑한 느낌의 미드솔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중을 실었을 때 충격을 흡수해주는 느낌이 확실하게 느껴질 만큼 쿠션감에 있어서도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힘들 것 같고 앞꿈치 쪽에 이렇게 하중을 실어봐도 당연히 뭐 뒤꿈치 정도는 아니지만 앞꿈치 부분도 상당히 괜찮은 쿠션감이 느껴지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일상생활 하실 때나 가벼운 운동 하실 때 신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쿠션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실착 리뷰 파트부터 보시는 분들도 계실까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 녀석을 미국 뉴발란스 공홈에서 구입을 했어요. 미국 뉴발란스 공홈에서는 이 녀석의 정가가 $79였지만 저는 리워드 포인트가 있어서 $20 할인된 $59에 구입을 했고 미국 배대지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비용이 보통 뭐 한 15,000원에서 20,000원 정도 되는데 한 개를 들여오나 세 개를 들여오나 비용이 몇천 원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그 배대지 비용을 조금 세이브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인분들과 같이 주문을 하시면 배대지 비용에 대한 부담도 조금 더실 수 있으실 테니까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59면 지금 환율로 한 7만원 초반대의 가격이 될 것 같은데 그 정도 가격대라면 굉장히 만족스러운 신발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녀석의 라이벌이 뭐 나이키의 테일윈드, 데이브레이크 이런 신발일 것 같은데 그런 신발들 이미 가지고 계시거나 다른 사람들도 너무 많이 신어서 식상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237 모델을 한번 신어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착화감이나 쿠션 부분에 있어서는 그 녀석들하고 비교를 해도 전혀 뒤처지는 부분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니까요. 뒤에서 봤을 때 조금 멀리서 앞에서 봤을 때 위에서 봤을 때 국내에서든 미국에서든 뭐 정가에 이 녀석을 구입을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상당히 뭐 만족스러운 신발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다음에 또 다른 컬러가 출시될 때 마음에 드신다면 신경을 써서 구입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미 대부분의 사이트에서 솔드아웃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뉴발란스 237 시 솔트 컬러의 실착한 모습은 이 정도로만 보여드리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착한 모습까지 보고 오셨고요. 무게 먼저 한번 재볼게요. 280 사이즈의 WS327CB C30 컬러의 무게는 322g 나와요. 322g이면 굉장히 가벼운 쪽에 속하는 무게라고 할 수 있으니까 부담 없이 신기에 너무 좋은 모델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혹시 모르니까 뒷굽의 높이도 한번 재볼게요. 뒷굽의 높이는 정확히 35mm, 3.5cm, 앞굽 기준으로 3cm 정도, 35, 30mm 정도니까 뭐 일반적인 높이의 미드솔이라고 할 수 있고 키높이 효과를 기대하시는 분들에겐 조금 약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뉴발란스 327 모델의 인기를 이어갈 만한 자격이 있을지 없을지 약간 고민스러운 237 모델을 한번 보여드려 봤는데 327과 비교를 했을 때 10,000원 정도의 가격 차이는 사실 그렇게 큰 가격 차이는 아니기 때문에 디자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한번 신어보니까 327 모델만큼이나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한 부분이 느껴지지 않았으니까 더더욱 디자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327이나 237이나 237 모델에도 조금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카사블랑카와의 콜라보 모델도 출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아니어도 이 녀석 자체만으로 괜찮은 매력을 가지고 있는 신발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일요일 저녁인데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조금 더 파이팅 하셔서 월요일 신나게 시작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저는 아이랩의 CJ였습니다. 얌비.